특히나 이제 중수부 같은 데서 했던 거를 중수청에 이제 사실상 그 역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 공소청에 검사들이 법적 조언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중경합동본부 뭐 비슷하게 될 거다. 그렇게 그러고 공소청 검사는 합류를 하더라도 조언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뭐 신속하게 해주는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다는 거고, 일단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여러 개 작동하고 있는 합수본, 주요 사건들에 대한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도 지금 고민을 미리 해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그거는 이제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청이 아니라 뭐 중수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경찰 국수본에서 하든지 뭐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경찰은 이 숫자가 너무 엄청 많죠. 10만 명이 넘죠. 그중에 수사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14만 명인데요. 네. 그 수사 담당하는 인력은 3만 8천 명. 3만 8천 명. 예. 그게 각 경찰서까지 배치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구대는 아니고. 예. 경찰서 수사과에. 예. 수사과, 형사과. 형사과도 있군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논쟁되는 그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요새는 이제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예, 그렇습니다. 향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지금 일정 직급 이상은 이제 그 인사 범위를 좀 지역을 좀 광역으로 바꾸자, 좀 넓히자. 예, 순환 인사제를 지금 하자고 했던 지금 경찰 노조에서 뭐 반대 의견이 심한가 보죠. 직협에서 그 반대를. 직협이에요? 예, 그래서 뭐 반대하는 거에 당연하겠죠.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이사 가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 직급은 워낙 숫자가 많고, 또 그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라든지 이런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좀 보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경찰 개혁위원회, 이번에 출범한 경찰 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경찰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현장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상피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뭔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과 뭔가 관련이 있는 대상자가 생기면 피한다. 예. 그리고 고향에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제도들이 나름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종결권을 갖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사건을 소위 말해 봐주고 싶어도 이게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까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예, 근데 지금도 사건은 다 킥스에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기록은 다 그 전자정보로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치 사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 송치 사건과 불송치 불송치 사건으로 구별이 되는데, 송치 사건은 당연히 검찰에 넘어가게 되고,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90일간 서류를 보냅니다. 불송치는 다? 예. 송치는 아니지만 보내기는 한다. 예. 송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송부,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뭐 기소 의견으로 보내는 의미의 송치가 아니고. 예.
예, 검찰에. 하여튼 뭔가 넘겨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형소법에 새로 들어온 것은 그 이의신청의 그 종전 형사소송법에는 고소인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까지도 이렇게 포함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검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노출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검사가 기소 의견 송치된 것도 아닌 거를 뭐 그걸 다 뒤져볼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법무부나 검찰 입장은 어떠세요? 그게 실제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볼까요? 불송치 사건에 관련해서 기록 송부하게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담당이 없고요. 없는 거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고소인이나 또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이러 같은 경우 만약 그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은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뭐 어쨌든 그게 이제 또 논쟁거리가 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도로 송부를 다 하게 돼 있다면 검찰에서 그 보는 게 금지된 건 아니니까 그 검찰에서 담당을 한 몇몇씩 정해가지고 그 사건만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데 지금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이제 있는 수사 안 상황에서 하면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차관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불송치 사건, 경찰이 불기소로 송부된 사건을 기록만 받아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역할을 했던 부분이 불기소로 만들어진 기록 안에서 그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종이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즉 기존에도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90일간 검사가 기록을 불송치 검토하더라도 송부된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그만이에요. 재수사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검찰이? 있습니다. 그거나 뭐 보안 수사나 요구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과거에는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막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번에 그렇게 돼 막혔다. 기존에도 막혀 있었고 이번에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되어서 사실관계 진술 청취는 할 수 있게 아, 되었습니다만 그래요? 네, 수사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술 정치도 수사는 수사지. 근데 그게 명확하게 수사가 아니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닌 척하면서 수사를 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어차피 뭐 이미 진술이야. 수사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의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문에 규정이 있고요.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주문을 바꿀 수 있는지 재수사 보안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뭐 완전히 막힌 건 아니네요. 그런데 지금도 뭐 검사 작성에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도 당사자가 동의 안 하면 증거로 못 쓰는데 뭐 증거 능력 문제는 별로 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어쨌든 다 넘긴다. 그러면 검찰은 일단 보는 검사가 있기는 있겠죠? 담당을 정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송치 사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가 보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요.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직접 보안 수사를 하거나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찰의 결정에 그거를 실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지금 이미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문제는 수사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 또는 파기, 이제 이게 지금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됐는데 예. 주요 증거를 편철 기록 안 하고 누락하는 거에 대한 제재는 뭐예요? 그냥 징계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중한 경우에는 그 원래 허위공문서 작성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근거는 뭐예요? 그 독자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원래 그렇진 않습니다. 써야 되는데 안 쓰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직무유기나 직무유기. 이런 보다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더 세겠죠.
목록에 안 써버리면? 예,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 있고 고의로 누락을 하면 이제 증거인멸 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 예. 공직자의 증거인멸을 더 세게 했죠.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근데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가 주장했던 보안 수사라는 기능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소청에서는 사실 확인 절차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증거화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술 청취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기소를 할 만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법정에 현출시킬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보안사 요구를 내려서 증거화해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절차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그 입법 과정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려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지금 통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맨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죠. 검찰은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까 불송치 송부 사건, 예. 불송치 송부 사건,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걸 잘 보는 것도 검찰의 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겠네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재수사를 명할 수 있고. 어쨌든 그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 안 친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졌는데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지시는 모양인데. 여하튼 좀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실무단위에서도 뭐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뭐 제도라고 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또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거고. 방법을 또 찾아보십시오. 자, 마저 좀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참여단이나 우리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입니다. 대통령님 모시고. 죄송합니다. 저기 그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좀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이. 네, 같이 논의해가지고 그거 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닥쳐가지고 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미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인사혁신처 말씀하십시오.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 국가 공무원과 국민들께 인사혁신처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공직사회의 활력을 더하고 공직자의 역량과 처우를 함께 높이는 데 힘써왔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했고 76년간 이어져온 획일적인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해만 약 18만 명의 당직 부담을 덜어내고 88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전문가 트랙을 구축하는 한편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를 최대 6.6% 인상하고 청년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공정한 성과 관리와 헌법가치 교육도 강화하여
활력 있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공직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실력 있는 공직사회, 책임지는 공직사회,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이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AI와 국제통상, 산업안전 감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공무원 1,200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네, 좀 더 압축적으로 하십시오. 이건 네. 뭐 우리 내부 문제라서. 네. 특화된 인사 제도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이 전문성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하는 한편 필요한 인재에게는 민간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한 만큼 인정받고 책임지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가 확실히 보호하는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반면 성과와 책임이 분명하게 연결되도록 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도 한층 높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소극 행정과 마약류의 공직사회 유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공직의 매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월 300만 원이 도달되도록 보직 전 교육과 멘토링을 강화해서 공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다친 공무원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위험한 직무에 합당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치료부터 재활까지 직무 복귀까지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공상 공무원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부심으로 돌아오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직사회가 달라져야 정부도 달라지고 정부가 달라져야 국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실력 있는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며 국민을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무조정실. 이어서 임기건 국무조정실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1개 부처와 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12년 만에 국무조정실이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12년 만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 여기 있는 것들 플랫폼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내부 업무 조정 역할이니까 독자 업무가 없다고 봤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기대와 격려 이게 같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플랫폼이 되어 국정을 연결하고 국민 삶을 해결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차역의 플랫폼은 여객과 화물을 기차와 연결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서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요구, 시대적 사명, 국정운영상 필요를 수렴하여 국정가치와 지향이라는 소프트웨어와 국무회의, 각종 위원회, TF 등 하드웨어를 통해 민주주의의 모범, 초혁신 경제, 따뜻한 공동체, 주도적 세계국가가 구현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청과 대통령 비서실 간 긴밀히 협업하여 국정기조를 더 똑똑하게 이행하고 갈등과 리스크 요인은 더 섬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익숙한 비정상과 결별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차가 된 불법 편평회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별 TF와 총리실 총괄 TF를 구성하여 5대 분야 164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현재 모든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비정상화 정상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직후 2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성과인 자살 사망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후 2배가 넘는 자살률, 우리 경제 수준과 국격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생명지킴 추진본부를 출범시켜 고립 위기가족 지원 등 9대 분야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종교인, 기업인 등이 함께하는 청년 지킴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감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민 삶을 침해하는 민생범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부동산 불법 행위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해당 사안별로 TF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근절대책 마련, 범정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를 적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9개월 연속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규제구조개혁, 청년의 미래, 국격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총리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격상하고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장기 미해소, 신산업 규제 해소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 중입니다. 또한 국가 드론 대드론 대전략 전략도 수립하여 국방과 첨단 산업의 게임 체인저인 드론 대드론 산업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똑순이 한성숙 총리의 역점 어젠다를 충실히 보좌하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공공 AX로 더 똑똑하고 더 빠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결하겠습니다. 정부 24에도 AI 기능을 탑재하고 자살, 고독사와 같은 국민을 살리는 과제부터 정부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탑100 프로젝트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합리화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소관 부처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개선하겠습니다. 창업 관련 행정서류는 5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파격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개선 담당자에 대한 면책도 중요합니다. 면책제도 도입 사실을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주기 창업 지원으로 창업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중기부, 교육부, 금융위,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 창업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정부 내 창업과 제도전 지원 정책이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서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창업 영역이 아니라고 여겨지던 방산,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망 분야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이 체감하는 기여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참여하여 직접 만들고 쉽게 활용하는 청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청년 펠로우십을 각 부처에 확산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회도 20%까지 늘리겠습니다. 기존 청년 정책을 타깃별로 정교하게 재분류하고 청년 문화 예술 패스와 같이 선순환 효과를 내는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확대하겠습니다. 온통 청년 앱에 AI 맞춤형 추천 기능을 탑재하고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청년 체감도 지수와 청년 영향평가도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AI와 혁신을 기반으로 전략적 국제개발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AI 기술과 K컬처가 ODA 분야에서도 10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ODA와 결합하고 ODA를 기반으로 한 청년 취업의 경로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사전 기획 단계부터 여러 부처 협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점 협력국 내에서도 거점 전략 지역에 선택 집중하고 비효율 소규모 사업은 정비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인 국토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 중 대통령님 주재 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결한 5극 3특 성장엔진 구축, 메가특구 도입,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기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우대 원칙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가 확정됩니다. 발표에 그치지 않고 주요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총리 주재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상반기 점검 결과 93%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도 지시부터 완료까지 평균 86일 빠른 속도로 이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 속도와 협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전부처 업무보고 주요 과제는 신속하게 국정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은 성과뿐만 아니라 이행 속도도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선정하여 그 성과를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포상하겠습니다. 관건은 결국 사람입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발상을 전환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문제 해결형 조직이 되겠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대책 발표는 단지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발표된 대책은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안전과 정책 홍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피드백하겠습니다. 성과에는 보상을, 부정행위에는 철저한 벌칙이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무장한 주인의식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겠습니다. 모든 사고와 행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인사처하고 국무조정실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되는 거는 사전에 다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주 나쁜 경험 때문에 그런데 뭘 적극적으로 하기만 하면 감사원이 감사하고 상급기관 감사당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심하게 수사당해가지고 무슨 직권남용이니 무슨 뭐 이상한 걸로 사전 꼬투리 잡혀가지고 형사처벌에 막 징계당하는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요즘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가 책임질래? 뭐 이런 태도. 요즘 전부 다 수첩하고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뭐 시키면 다 녹음해 놓는다더라고. 시켜서 했다고 그러려고. 그 사전 컨설팅 제도 그거는 어디 담당이죠? 그 감사원에서 하나요? 네, 그건 감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행정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네, 여기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도 그 업무 관련이 저희 담당입니다. 그 어떤 업무를 그건 나중에 이제 문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 같고, 어떤 업무를 할 때 사전에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해서 심사해서 해라고 하면
면책해주는 그런 거 지금 만들고 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를 그 면책하도록 정했고요, 이미 규정상. 그런데 그 각 부처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위원회가 인증해주면 그것에 대한 처리한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도 면책될 뿐만 아니라 그 고소 고발이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법률 적극행정보호관이 있습니다. 적극행정보호관이 그것을 다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진짜 해줘야 돼요. 진짜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준 사례가 있어요? 해준 사례가 아직 있습니다. 문제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공무원들에게 거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요. 이게 한두 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진짜 그렇게 해줄까? 지금 대통령님 질문하신 대로 진짜 해주냐? 진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움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돼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공무원에게 이거를 저기 기관장님들께서 옛날에도 사실은 적극 행정을 권유하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는다고 공무원을 수없이 했는데 그 후에 수사 감사를 뒤따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지.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감사원도 지금이야 많이 없겠지요. 감사원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하고 문제는 그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도 못하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제도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 국민과 그 공무원들이 이 적극 행정을 잘 이용하셔서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저 법이 정한 거 옛날부터 하던 거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하면 그게 그 국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정말로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맞습니다.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되지. 이게 시키는 거 하고 관행에 있던 거 법에 있는 거 외에는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네, 공무원들에게 가장 그 특징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번에 그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 사회 그 시대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니까요. 네. 자, 이제 그 국민참여단 의견을 좀 들어보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참여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 다들 할 얘기가 있잖아, 그죠? 근데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해버리면 길게 얘기하는 만큼 뒷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요약해서 짧게 요지만 얘기를 해주면 많은 사람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딴 사람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발언을 희망하시는 국민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뒷열 넥타이 매신 남성분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법무부 2030 청년자문단 정책분과장을 하고 있는 오상옥입니다. 저는 범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현재 형사 재판에 국한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민사까지 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또 사회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법률구조공단이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들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 지금 현재 민사는 하고 있을 텐데. 네, 저희가 하는 게 대부분이 다 민사입니다. 행정 사건이나 이런 것도 해요? 행정 사건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 소송도 하고 있고 형사 국선도 약간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민사입니다. 형사 국선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지방의 경우 저 국선 변호인이 없는 지역이나 이럴 때 없으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뒷열 제일 뒤쪽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하고 산업부에서 청년 인턴하고 2030 자문단 활동하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현재 높은 경쟁률로 모집되고 있는 2030 자문단은 연임이 가능하고 타 위원회 활동과의 겸직 제한이 없어서 경력이 많은 소수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청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시스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처럼 서류 단계부터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신입 경력 트랙 분리, 일반적인 면접 방식이 아닌 청년 정책 토론 면접을 통해 도입해 여러 가지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한 청년 정책에 정치적인 색을 띄울 수 없게 적절한 교육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모집한 청와대 펠로우십의 취지와 같이 화려한 스펙보다 삶의 현장 목소리를 가진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체계 대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청년 인턴은 현재 청년 인턴도 높은 경쟁률로 돌아가고 있지만 부처별 편차가 심해 일부는 구체적인 업무 없이 방치되는 독서실 인턴, 강원도 양떼 목장에 방치된 양, 그리고 인사도 안 받아주는 꽂아놓은 보리짝이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각 부처의 인턴 업무 포지션을 엄격히 심사, 관리하고 익명 만족도 조사와 점검 사실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처우에는 실효 수 있는 페널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널티란 다음 인턴 활용을 금지하는 데 하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인턴들이 공감한 보기 좋았다는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경찰청 분들이 오셨는데요. 2026년 1차 경찰청 청년 모집 내용처럼 코드, 근무 예정지, 인원, 담당 예상 업무처럼 더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원하는 각 한 개 팀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더 다양한 청년들이 지원을 하게 해야 됩니다. 행정, 사업 등 큰 구분 코드로 뽑힌 뒤 팀을 배정받는 것보다 지원 시점부터 원하는 팀을 선택해야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을 해야 보다 많은 청년이 공직의 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 보완을 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의견 듣겠습니다. 앞열에서 넥타이 매신 청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성과가 보고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이제 총괄 TFA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송원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총리 소속의 총련정책 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총리실에서 옆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이 총리실 분들이 여기에 꽤나 진심이시구나라는 걸 느꼈고 지금 제 등 뒤로 보이는 심종석 실장님은 제 꿈에 나올 정도로 너무 저희 의견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AI와 SNS 발전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외로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국조실에서도 자살과 고독사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WHO는 외로움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연간 약 87만 명이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를 흡연과 비만처럼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정책으로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일본은 외로움부 전담 장관, 영어로 하면 Minister of Loneliness가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독사 예방법을 추진 근거로 해서 관련 대책을 협의하는 복지부 산하의 고독사 협의회를 발족했지만 현재 제도는 고독사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고리운동 청년이나 중장년 우울 문제 같이 AI로 인해서 다양하게 발현되는 여러 외로움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WHO 보고서 역시 외로움을 보건의 관점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인프라나 과학기술 등 다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복지부뿐만 아니라 최소 8개 부처에서 40개가 넘는 과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부처나 지자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중복되는 사업이나 사각지대가 있는지 등을 트래킹할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고리분등 및 외로움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을 하고 다부처 심의 조정 기구를 설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하고 정책 성과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서 다음 분도 한번 들어보죠. 네, 앞열 넥타이 매신 남성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엄기섭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님께 신원조사 폐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모든 검사와 3급 이상 공무원은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아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받아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조사를 받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 진술서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적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조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제한합니다.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는데 신원조사에 관해서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이 부안 업무 규정 36조 37조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는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국정원 직원에 관해서는 법률인 국가정보원 직원법 8조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원 직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의 35조 1항에서 법무부는 그 인권 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신원조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담임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정부기관에서 미안한데요. 예. 충분히 이제 얘기는 전달된 것 같아요. 신원조사하지 마라. 예, 예. 그 위헌이다, 인권 침해다. 됐죠? 예.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다른 분. 네, 이번에는 여성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맨 앞에 가운데 여성 국민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특히 막 유창한 직업은 없는 일반 국민 충남 아산에서 온 오해지라고 하는데요. 그 자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자해 경험자라서 자살 시도를 해서 보건소에 도움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비고 음식 몇 개랑 햇밥 몇 개 주시면서 상담 8회 도움을 주세요. 근데 그게 과연 자살까지 시도를 해본 사람이 상담 8회만으로 그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상담 기간이 좀 더 길어서 내 속마음을 좀 치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건 되게 짧아요. 이거 제가 네, 저 정성호 장관님, 저 교도관의 인권을 챙겨주세요. 다큐를 보니까 범죄자가 교도관을 개똥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에게 공권력에 힘을 주시고 범죄자가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가석방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도소를 좀 더 지어서 걔네들이 가석방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법사위랑 장관님이랑 카메라 없는 곳에서 의견을 합치해서 나라를 이끌어주세요. 아니면 누가 어쨌네 누가 저쨌네 이러면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의견을 합치해서 나라를 리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상담 늘리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얘기 같네요. 네, 지금 복지부랑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요? 하고 있고요. 지금 정리 충분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분히 증원해서 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 네,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습니다. 예, 뭐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입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아시죠? 네, 앞에 흰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문화관광경영학과 김민성 학생입니다. 저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한 달 출범되었는데요. 근데 우선 행안부 관련 정책 질환이기도 하지만 문체부 관광정책 질환이기도 해서 행안부 질이기도 하고 문체부 질이기도 합니다. 전남 광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전 KDN, 한국농원투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일자리에서 전남 광주 지역 대학생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지역 인재를 이제 전남 광주가 통합 특별시가 되었으니까 더 지역 인재 대학생 TO를 더 확대하실 방안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특히 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특히 컨벤션 마이스 산업을 국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 강남 코엑스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주에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긴 하지만 이런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 산업이 많이
서울밖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관광산업 현실에서 전남 광주가 국제적으로 관광산업과 또 관광산업 중에서 컨벤션 산업으로 마이스 산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불어들이는 마이스 산업을 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관광 정책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님도 있으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참고할게요. 네, 또 다른 분. 네. 네, 뒤에 넥타이 매신 남성분 맨 먼저 손 드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안동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청송에서 장애인 복지 현장 사회복지사로 사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멀리서 오셨어요. 딱 현장에서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행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전국의 AI한테 전 국민들한테 드린다고 하였는데 국민용과 행정 업무용을 구분하고 있는지 혹시 복지, 경찰, 소방 등 분야별로 전문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킹, 개인정보 등 저작권에 대한 마크가 있는지 정부에 대한 그 AI가 어떻게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물 부족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안동댐에는 33%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삼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래에 해수 담수화 기술을 지금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만 하고 있지 지금 현재는 저희 국내의 지역의 가뭄과 지역별로 물 수요까지 미래 예측한다면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저희같이 청송이나 내륙 지방까지 물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렸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만 좀 저희는 뭐 오면 뭐 선물을 사진이랑 뭐 찍고 싶은데 뭐 카메라 보안 때문상으로 청와대로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뭐 증명사진도 없고 뭐 왔다고 얘기하면 뭐 KTV에서 뭐 방송했다 이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 또 사인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다른 거는 다른 부처 소관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그냥 참고하기로 하고 인공지능은 각 부처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통합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또 한 분만 더 할까요? 네, 앞에 여성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각 부처 담당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성 특례시에서 온 유인혜라고 합니다. 저희 화성시는 지역 특성상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인력 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인 금형, 주조, 용접 등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뿌리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이 복잡하고 발급 기간도 길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비자와 행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소화하며 뿌리 산업 중소기업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관 사무에 관한 업무 보고와 관련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 일반 우리 시민들 의견도 한번 잠깐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국민 의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관에 대해 한두 건씩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소관 관련하여 홍사자님께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잘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KOR365님께서
불법 현수막 신고하는 신문고 만들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경찰청 소관 관련해서요. 썬님께서 경찰 권력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소방청 소관 관련해서 바라기님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소방 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무부 관련해서 유저를 쓰시는 아이디를 쓰시는 님께서 스토킹 범죄를 가볍게 보지 말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름다운 세상님께서 마약 범죄에 대해 벌금을 무겁게 부과해야 마약이 건절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검찰청 소관 관련해서 포커스 1세님께서 공소청 출범하면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는데 공백 방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라는 궁금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제처 소관 관련해서 슈레이 8075님이 법을 복잡하지 않게 간단히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인사혁신처 소관 관련해서 CWA 9326님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 몸과 마음을 다친 공무원은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입니다. 국조실 소관 관련해서 쌈지백님께서 총리실은 각 기관이 제대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고 신문고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전부 다 정부 부처에서 다 분류를 해가지고 해당 부처로 보내니까 꼭 어디 특정한 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신고에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분류해가지고 다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으로 다 통합 처리해드릴 텐데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작업 중. 네. 그리고 아까 국무조정실 발표 중에 이 자살자 감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작년 10월부터 평균 한 7, 80명 정도씩 줄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자살 예방 얘기를 시작한 직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대통령 말씀하시고 8개월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장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님이 대통령님과 총리실 그리고 모든 장관님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계속 줄 거라고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관심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사망 유형이 발생하면 선진국은 10명인데 우리는 뭐 10만 명당 30명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줄은 게 이래요. 줄은 게 이런데 어쨌든 1년에 시골 군단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자살로. 만 한 5천 명. 엄청난 숫자가 지금 어쨌든 이게 스스로 선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선택은 강요당한 거지 누가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냥 결국은 삶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을 선택한 거죠. 사실은 선택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한 달에 지금 보면 한 700명 정도 줄었다는 거죠. 8개월 동안. 어쨌든 이거는 사실 생색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숫자가 줄었나 봐. 이런 정도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누가 일터에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 자살로 죽고 뭐 무슨 재난사고로 죽고 이런 죽은 다음에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본인 한 개인의 인생도 인생이지만 그 주변 가족들 친지들 그다음에 공동체에 미치는 그 피해나 악영향이 너무 크죠. 사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구성원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데 생색은 잘 안 나요.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임 총리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이걸 뭐 주력을 해서 온갖 일들을 해보는데 그게 또
득표가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씩 바뀌는 거죠. 만큼씩.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참여단 여성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8번 상담해 줄 거 저기 10번 더 해주고 이러면 이제 좀 더 나아지는 거죠. 조금 나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화 받아주는 상담사 전화했다 전화 안 되고 이러면 화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전화하면 곧바로 받아서 친절하게 들어주고 마음속 있는 얘기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조금 나아지는 거고. 하여튼 뭐 어디 현장에 불안 위험 요소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면 조금 나아지고. 근데 이걸 다 합쳐서 겨우 이런 이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도 한 달에 7, 80명이 죽을 사람이 산다는 거, 죽기로 먹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 이건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대부분 신경 안 쓰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성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 오늘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뭘 하고 있을지 또 어떤 자세로 우리 국민들이 맡기신 국정, 국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뭐 잘했냐 못했냐 시험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각 부처에서 이제 정리도 한번 해보고 이거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구나. 또 이런 걸 또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이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도 있어서 제가 업무 보고를 한번 두 번째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업무 보고 하라고 또 보고서 쓰라 그래서 화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러면서 또 성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준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내 손에 나의 작은 판단에 수백, 수천, 수만, 수십,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또 인생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저 다 오늘 업무 보고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국민참여단하고 사진 한번 저희 4시간 반 동안 해서 오셨다는데